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 학교, 단체 등에 소속돼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요즘, 연대와 상생을 위한 공동체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플랫폼을 운영 중인 최치현 이사장과 함께 5월 그리고 따뜻한 광주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CN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전 행정관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플랫폼 최치현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은 무겁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사의 곡이 자행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이때에 피와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했던 5월 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주 시민이라면 그리고 민주주의를 누리며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79년 부마 민주항쟁 이후 그해 10월 26일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유신 독재가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은 독재에서 벗어나 진짜 민주주의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불완전했죠. 결국 1979년 12월 12일 당시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이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두환과 반란군이 이 나라를 장악한 것이 1980년 5월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군부의 권력 탈취의 기로에 학생들이 선봉에 섰습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시위의 경우에는 1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죠. 이러한 상황의 위기를 느낀 전두환은 쿠데타와 같은 조치를 통해 권력을 더 장악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5월 17일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해산시켰고 정부기관은 국가보위 대책기구에 복속시키는 내용의 안을 통과시킵니다. 전국의 대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5월 18일 전남대학교 교정에 학생들의 등교를 막기 위해 공수부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민주의 뜻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과격하고 과학하고 야망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진압했고 이에 공분을 느낀 광주 시민들이 5월 27일까지 무장공수부대, 탱크, 헬기 그리고 군부 독재에 맞서 항쟁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노동환경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자 박정희 정부와 자본기업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다가 시위 현장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이며 근로기준법 법정과 함께 분신 자살하여 22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전태일 열사의 분신. 1971년 8월 10일 경기도 광주 대단지,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죠. 주민 수만여 명이 정부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하며 도시를 점거했던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7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YH 여성노동자 김경수구 죽음과 박정희의 피살로 70년대가 흘러갔습니다. 죽음으로 열고 죽음으로 닫은 시절이었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절은 나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제자리였습니다. 이곳의 궁핍함을 벗어나려고 저곳으로 갔지만 저곳이라고 해서 더 좋지는 않았습니다. 삶의 궤도는 변하지 않았고 희망인지도 절망인지도 모를 안개 속이었죠. 이 시절에 속성을 조세희 선생은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는 메비우스 띠로 은유했고 시인 각재구는 언제 올지 모르는 막차를 기다리는 필부필려들의 고단함으로 이 시절의 마음속 풍경을 스케치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5월 광주는 소리쳤습니다. 80년 5월 18일에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들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나라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오직 광주에서만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주에 사는 모든 학생 시민 대중은 거의 모두가 농촌 공동체적 경험에 뿌리 박았던 농민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따라서 70년대의 전 기간을 통해 저농산물 가격 정책과 부등가 교환 양식이라는 공업 근대화 정책에 가장 먼저 희생된 계층일 수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독재 체제 기간 동안 지역 간 불균등 개발로 인한 농촌 소비도시의 역할밖에 할 수 없었던 광주나 전남의 농촌 지역에서 소위 호남 푸대접이라는 광범위한 대중적 인식이 만연되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감정이라기보다는 근대화의 정석적이며 매판적인 추진이 몰고 온 당연한 결과였고 전남의 농촌 공동체가 새마을운동이라는 미명하에 대량 인원과 급작스런 소음 몰락 등으로 생존의 뿌리를 뽑힌 데서 오는 불만이었습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과 IH의 김경숙이 떠난 이들의 항쟁이라면 광주 항쟁은 남은 이들의 투쟁이었습니다. 떠난 이들과 남은 자들이 공유했던 것은 전라도 농촌 공동체의 몰락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 가족, 내 이웃의 생존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떠난 이들이나 남은 이들이나 등골이 휘도록 1년 내내 이리야 겨우 한 그룹의 굴비와 한 광주리의 사과를 얻을까 말까 했습니다. 온 없이 떠돌았고 이제는 떠도는 곳조차 힘겨웠던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맨몸으로 추악한 폭력에 맞선 것이 5.18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섬은 죽음을 불렀습니다. 보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5.18은 참혹한 죽음입니다. 틀린 예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친구와 누이,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할 수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분노가 항쟁의 표층을 형성했습니다. 항쟁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얼마 후 진압당할 것이며 그럼에도 궁극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냉철한 성찰이 심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표층의 감성과 심층의 지성이 그야말로 화학적으로 결합한 사건이 5.18이었습니다. 광주 시내 중심부에서 개헌군을 몰아내고 해방광주를 실현한 힘, 그 혼란의 와중에 사재기도 잡도둑도 없이 대동세상 광주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저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향해 당당히 걸어간 위대한 광주였습니다. 탱크와 헬리콥터를 앞세우고 개헌군이 진압하기 직전 항쟁 지도부의 핵심 인물이었던 윤상호는 함께 죽겠다는 고등학생과 여대생들을 강제로 귀가시키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제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길 바란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자로 만들 것이다.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만 5.18이 사건을 뛰어넘어 역사가 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명확한 전망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이 광주의 입장이었죠. 참혹하게 당했지만 광주는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5.18의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1980년대 내내 전국의 청년 학생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살정권 타도를 외쳤습니다. 광주에 가는 끔찍한 소문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제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1980년대 10년 동안 죽음을 알리는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이미 너무 많이 죽은 도시였습니다. 광주 바깥에서 떠돌았던 광주에 관한 소문이 광주 안에서는 두 눈으로 확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됐고 그럴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채무를 짊어졌습니다. 그의 5월
열흘간의 항쟁을 알고 후세까지 이어가려면 꼭 살아 있어야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숙제는 진실을 규명하고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옥과 분노, 부끄러움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절망의 힘으로 희망을 빚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간 이들이 남긴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간 이와 남은 이들이 만나는 방식이었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윤상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윤상원이 그리고 자네 우리 들불로 번시세 우리 번개치세 우리 다시 하세 다시 살세 좀 있다 보세. 이 시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끝이 마침표라면 과정이자 삶이 쉼표입니다. 들불로 번지고 번개치고 다시 하고 다시 사는 것이 윤상원의 의지입니다. 정확히는 윤상원의 입을 빌어 항주가 이끌어내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숙제를 잘 해야만 좀 이따 볼 수 있고 숙제를 잘 해야만 먼저 간 사람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숙제도 덜 했고 아직 만나지 못했으므로 시의 끝은 여전히 쉼표입니다. 전라도, 연민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핵심 정신이어야 합니다. 1970년대까지는 연민의 대상이었던 고향 땅 전라도가 1980년 5월 18일을 거치고 나서는 긍지와 힘의 원천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전라도는 1980년대의 광주 5.18로 진화했습니다. 서러움, 굴욕, 수모가 이제 정의로운 고난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 5월 진실 규명을 위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회 활동을 담당하는 행정관으로서 소임을 다했던 것도 제 DNA 속에 녹아있는 5월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5월 항쟁의 핵심 사적지인 앳 전남도청 복원에 힘썼던 일도 5월의 의미를 깊게 천착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광주의 아픔이 대한민국이 아픔이 되었고 광주는 역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운 역사적인 사건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촛불혁명 시기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5.18 역사의 진실에 기반한 용기와 정당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군인은 절대 국민을 해칠 수 없다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18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태행하고 역사가 왜곡되고 철진한 이념 전쟁이 난무하는 작금의 현실이 가슴 아픈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짧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올해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도 43년의 세월이 이제 흐르고 네,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그런 역사적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또 오늘날 여러 가지 가치와 그 평가 면에서 여전히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주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모든 도시의 정신이 붙은 이름은 네. 광주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대구 정신, 시카고 정신, 뉴욕 정신이 아니라 광주 정신이죠. 네. 그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광주 5.18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5.18이 보였던 그런 대동세상에 네. 대한 그런 것들이 녹아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월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5월이 있었기 때문에 87년의 유월항쟁에 거대한 그런 분수령을 만들어냈고 결국은 정권교체를 했던 거고 지금의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냈고 근자에는 저희들이 절대 권력을 촛불혁명을 통해서 끌어내렸던 것도 그 저변에는 5월 정신이 끊임없이 발전, 개성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날의 정신, 5월 정신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정신이 붙는 건 유일하다. 네네, 광주 그렇습니다. 정신. 네. 우리가 이렇게 광주 정신, 5월 정신이라고 불리는 데는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최 이사장님께서도 5.18 민주화 운동은 또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텐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70년 개띠인데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80년 5월을 간접 경험을 했죠. 대한민국에서 70년대 생들, 초반 70년 이 세대들이 지금 보면 뭐 조사에도 나옵니다만은 가장 진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만큼 5월이 저희들 가슴 속에 직접 항쟁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청년기를 관통하고 청소년기에 배우고 그런 위대함을 끊임없이 학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사회에 대해서 본질을 깨트리려고 하고 그런 세계관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들은 어찌됐든 또 저희 세대는 군부독재 하에서 그렇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아니 군인들이 왜 정치를 하지? 얘네들은 왜 폭압 정치를 하고 탄압을 하고 그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 네.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그건 저항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주의가 저는 굉장히 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항의 그런 공동체들의 어떤 모습들이 학습이 됐고 네. 그런 것들이 또 민주주의가 얼만큼 절실하고 소중한지를 느끼게 네. 하는 그런 세대의 중심으로서 네. 이제 이 민주주의 특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또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연대와 협력 네. 그리고 대동 정신처럼 정말 공동체 정신으로 어려울 때마다 그걸 네네. 극복하는 모습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네. 요즘 특히나 뭐 사회, 경제, 정치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네네. 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저희들이 각자 도생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민생은 이미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정치가 만연하고 있는 거고 철진한 이념 전쟁을 가지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결국은 광주 5월이 보여줬던 그 열흘간의 대동정신, 피를 나누고 주먹밥을 나누고 행정이 없고 정치가 없는 그 속에서도 스스로 자치를 이루고 행해졌던 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대동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5월의 정신이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선이 있을 때마다 또 내년이 총선인데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자. 모든 정치인들이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실행을 하지 않죠. 5.18의 정신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저는 강력한 에너지이자 관통하는 정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네. 뭐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게 사실은 같이 함께 상호적으로 네, 연결돼 있다는 면에서 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5월의 정신, 우리 광주 정신이 필요하고 그건 결국 공동체 정신에서 이제 네, 네. 나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시민들과 지금 그래서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네. 이제 위기와 어려울 때 네, 우리가 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동체 정신이 발현됐던 것도 네, 있지만 네. 각 분야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미로 정책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네, 네. 계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이름 속에 좀 다 녹아 있는데요. 네. 사단법인의 이름이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플랫폼 함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만 듣더라도 그 안에 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좀 녹여냈는데요. 네. 결국은 저희들은 이제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거고 우리들이 기본적인 가정부터 시작해서 마을로 그리고 거대한 도시 150만이 사는 광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이 갈등을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삶의 질은 타자가 봤을 때는
쉬운 문제지만 본인은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게 집단과 집단이 충돌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갈등들을 해결을 하고 조율하고 테이블을 깔고 그리고 보다 나은 아젠다들을 몇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시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토론하고 네. 대안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단법인입니다. 네, 지역에 어떤 갈등의 현안이 있다면 어떤 거라도 함께 네, 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네, 해결하고자 하는 네네. 그런 기회를 이제 마련해 주고 있는 곳인데 네. 공동체라는 게 사실 계층, 세대별로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계층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가 이제 꼽는 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자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몸소 또 느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광주를 규정하고 광주에 살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광주의 어떤 위대함이 저희들이 꼭 책으로 배워서 누가 깊이 있게 공부를 시켜줘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나와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주변의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은연중에 우리의 피 속에 DNA 속에 이런 정의로움들이 저는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삶의 태도들이 결국은 이타적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적 동물로서의 이런 것들을 좀 삶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양모남 시무국가를 얘기했던 거는 괜히 한 얘기가 아니죠. 이순신 장군은 서울 사람이고 본이 아산인데요. 결국은 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내려왔지만 휘하의 장군들은 전부 다 전라도 사람들이었죠. 네. 그 힘을 받던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들을 보더라도 광주가 가지고 있는 전라도의 힘은 그런 데에 있다고 저는 좀 믿고 싶습니다. 네, 전라도의 힘 네. 얘기해 주셔서 네. 혹시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네. 그만큼 이제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네, 그래서 네. 우리 지역 이 전라도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 좀 자랑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네. 전라도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월곡동에 고려인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고려인들이 까레스키 분들이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힘은 뭘까? 그분들이 광주에 정착을 하고 그 많은 분들이 다른 도시들도 많은데 단순히 따뜻해서 그럴까? 기후가 좋아서 그럴까? 일자리가 많아서 그럴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게 저는 광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그 역사성을 이해를 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영만리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후손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진심으로 끌어안는 그 강한 어떤 힘 네. 이러기 때문에 이웃이 이웃을 돌보듯 그런 돌봄이 작동을 하는 거고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때 그거를 뿌리치지 않고 손을 맞잡아주고 이러다 보니 그 초창기에 누군가는 왔을 텐데 광주를 그렇게 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치는 시의회는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들고 뭐라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도시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 초입부에 각자 도생이라는 말도 하셨고 네. 갈등이 많고 또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공동체 힘이 필요하다 네.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동체 힘이 있다라고 네. 느껴집니다. 네. 자, 오늘 강연과 대화를 좀 마무리 짓고 네. 또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NB 시청자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무의 꿈은 한 그루 낙낙장송이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숲을 이루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도 그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또한
더불어 함께 가보자 하는 것이고요. 광주의 어떤 정신을 품고 사람 또한 더불어 숲을 이루다 보면 우리가 사는 광주는 더욱더 강해지고 위대해지고 커다랗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넘어서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그런 광주를 꿈꿔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잇는 5월 정신은 더불어 함께 행복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갈등 대신에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내일의 광주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내일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